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희 선생님입니다. 자, 2019년 10월 10일 서울시 7급 시험이 있었죠. 다들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은 결과 있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결과 좀 안 좋은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또 있어요. 근데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 한국사는 너무 평이해서 한국사가 이번 시험에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사가 엄청 고득점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또 여러분의 평균 점수에 작은 실수가 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년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특히 7급 시험에 한국사가 있는 마지막 여러분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내년은 지방직과 서울시, 즉 서울시가 지방직과 같이 여러분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또 별도로 내는 또 마지막 여러분 시험이기도 했네요. 근데 이미 제가 예측했지만 올해 있었던 지방직 9급에서 여러분 동일한 날 서울시 9급이 있었는데 같은 동일한 출제위원이 냈던 문제였다. 너무 비슷했고요. 특히 약학서 같은 경우 동일했는데 7급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번 7급은 서울시 7급은 지방직 7급과 함께 너무 쉬워서 변별력 조절을 실패했고요. 그래서 좀 정석권 한국사를 공부한 친구들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일단 먼저 선사 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3문제도 나오지 않았고요. 특히 서울시는 문제 내는 이것도 너무 정성이 없었어요. 정치에서 15문제, 사회에서 0문제, 경제에서 3문제, 문화에서 4문제인데 그중에 정치에서 여러분 고대 사회가 6문제나 왕창 나왔고 그것도 난이도가 하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여러분 발에 관련 문제 또 2개나 여러분 겹쳐서 내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신문왕, 발의 모왕, 무령왕 너무 쉬웠고 을지문덕. 자, 이 을지문덕 얘기도 너무 쉬운 얘기였고 발의 정치에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문화유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중세사의 태조, 그 다음에 업적, 대외관계, 자, 순서, 고려, 경제 이런 것도 사실 여기 좌창과 우창의 기능을 물어보는 지엽적인 질문이 있었지만 그거 몰라도 속어법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 한국사도 과목에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면서 너무 여러분 요약지 말고 기본서 중심의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강조해요. 그 다음에 조선전기 과거제도, 그 다음에 조광조, 홍문관, 그리고 상강해실도 가로놓기. 가로놓기가 올해 자 성의 없는 문제 아주 패턴이었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자 박제가의 북학이 물어보는 거. 자, 근대사회 전개 흥선대원군 사건 순서 신미학력 물어봤고요. 민족 독립운동기 자 연해주라는 지역을 물어봤던 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현대사회 자 3대 대통령 선거 자 후보가 누구였는지 그래서 조봉암 그리고 부통령이 바로 자 장면 가로놓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되는 문제에서 지리서 편찬 뭐냐면 자, 지금 9급, 자, 올해 9급 냈던 출제위원이 똑같이 낸 거죠, 여러분. 자, 뭐였습니까? 9급에서는 지방직 서울시 약학서 순서 맞히는 문제였고, 여기는 그냥 지리서 순서 맞히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웬만큼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이했고요.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단원별 출제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됐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거 없고, 전 근대사 15문제, 근현대사 5문제 나왔고요. 너무나 아쉽게도 정치사가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제 이런 사회 이런 부분은 거의 이거 나온 게 아니었었죠. 그리고 정치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사에서 6문제 이거는 정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저 1번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공무원 문제인지. 다음 중 같은 관계 업적이 아닌 것은. 2번 서울시 문제는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럼 가장 성의 없는 문제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군요. 그래서 결국 이의제도 피하면서 결국 답이 딱딱 보이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김원들의 난, 자, 신문왕이고, 자, 유교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서 세 등급, 이건 독서 삼품과 원성왕이고, 자, 국학설립, 바로 신문왕이고, 그 다음에 지방지도 개편, 전국을 구주로 나눈 거, 자, 오서경, 구주 오서경, 신문왕이고,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같은 문화유산으로, 다음 중 삼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정말 여러분 너무 허망한 문제죠. 자, 광개토 대항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자, 단양 적성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사택 지적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호우총회 청동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너무나 좋은 주제를 갖고 우리 역사의 애정을 떨어뜨리는 문제네요. 자, 요거 바꿨죠? 자, 호우면 그릇은 바로 고구려가 신라에게 준 거고, 그 당시에 신라가 고구려 영향권에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지금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그냥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여러분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짜집기 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좀 받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오래 따끈따끈 오래 놨던 또 기출지문이에요. 자, 뭡니까? 무예, 즉 대무예. 자, 장문유, 산둥반도, 등조 공격. 자, 발해 무왕이고, 발해는 15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은 늘 나온다.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자, 그래서 무왕. 자, 무왕은 뭐였습니까? 자, 그때 발해가 일본에 사실을 파견해서 국교를 맺었던, 이것도 되게 잘 나오죠? 이때 올해 나왔던 지문 중에 뭐였습니까? 올해 구급 국가직은 이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그 사료 나와서 다시 이 발해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자, 그러면, 자, 당이 발해왕을 발해국왕, 이거는 문왕 때고, 그 다음 전륜성왕 자체하고 황상, 황후 등의 용어, 이것도 문왕 때고, 그 다음에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고, 동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여러분 이 천도하는 얘기, 이거는 5대왕 성왕 얘기고, 어쨌든 무왕과 관계되어서 답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좀 이따 6번에서 요 3번 지문 들어가서 바로 뭐예요? 이 나라가 뭐냐? 그리고 발해 제도사 물어보는 문제, 발해만 2문제. 이건 좀 여러분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미추슈망, 이것도 2019년 따끈따끈한 경찰 문제에서 영동대장군 백제 사망과 관계되어서 그의 무덤이 뭐냐? 바로 무령왕 능. 이게 바로 올해 경찰 문제였고요. 자, 이것도 똑같이 사료 나와서, 무령왕 능에 나오는 이 사료 나와서, 무령왕이 없죠. 무령왕은 뭐였습니까? 양나라의 사신 파견. 그래서 답은 4번이었죠. 이것도 난이도 하였고요. 자, 북위에 40원에서 고구려를 공격해달라. 이거는 백제 계로왕이었고, 신라와 결혼놈을 맺은 것은 백제 동성왕이었고, 22부의 중앙각층은 백제 성왕이었고, 성왕. 그래서 어쨌든 뭐 문제 어렵지 않았죠. 자, 5번. 인물. 지금 이때 모가 군사를 출동시켜 사면에서 들이치니 수나라 병사는 살수를 건너지 못했다. 뭡니까? 살수대첩. 을지문덕에 살수했죠. 그때 을지문덕이 적장 우중문에게 보냈던 오원시. 그래서 저희는 또 올해 경찰 시험은 그 우중문의 그 시가 나와서 바로 이 사건 물어봤던 문제. 결국은 앞뒤 그냥 기출문제 계속 앞뒤 바꿔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있고 내일은 그냥 옷 바꿔서 입고 바로 그런 문제네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럴 땐 기출문제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보고 여러분 기출은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답은 일단 3번이었고요. 여기 대망리지는 연개소문이고, 그 다음에 안성싸움은 여러분 영화 안성싸움에서 이미 보셨죠? 바로 양만춘이었고, 그 다음에 황산별 5천 결사들 중에서 황산별 싸웠지만 패했던 것은 백제 계백장군이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갖다 붙여놨네요. 자, 그 다음 6번. 이 해당하는 국가죠, 국가. 그럼 이 국가는 황제라고 표방했고 독재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이거 5경 15부 62조. 그럼 뭐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황상을 표방했던, 그래서 지금 지방직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서울시 7급 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 지방직 7급에서는 고려 태조 왕건에 황제와 관계된 통천강 관련 그 사료가 나와서 고려 왕건 물어보는 문제였고, 여기는 그냥 발해에서의 황상, 바로 문왕이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5경 15, 62주는 발해 선왕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 뭐냐? 다 필요 없고 그냥 발해다. 발해와 관련돼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감찰기관으로 중정돼 있었고, 그러면 재정기관 사장시까지 몰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역적인 거, 선생님 사장시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 더더구나 7급은 더 기본 개념에 주력하시고, 이럴 때 이렇게 지역적인 지식 들어가도 나머지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속어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6부 이름 충인의 지혜의 신 같은 유교시 명칭이었고, 지방. 부에는 도도,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 어쨌든 지방간 두었고, 정령을 제정하고, 여러분, 정책을 집행하는 제정. 즉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바로 뭐였어요? 당연히 최고의 기구 정당성이죠. 정당성.
그래서 자, 정당성, 중대성은 왕명을 여러분 수행하는 곳이었죠. 왕명에 의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굳이 뭐 여러분이 실수가 나온다면 6번 문제에서 조금 고민하시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좀 꼼꼼하게 기본 개념 보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 문제였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도 자, 지금까지 1번부터 자, 4번, 5번까지가 난이도 하의 문제였다면 그나마 난이도 중의 문제가 이 문제였네요. 그다음에 자, 7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미치는 내가 자, 나 물어보는 이것들은 뭐냐면 이거 자 2018년이었나? 제가 지금 연도가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교육행정직에 나왔던 태조가 예산진에 내려가서 했던 애민정책 관련 그 지문 그리고 그대로 그의 취급에서 이 지문 그대로 썼죠? 똑같은 얘기. 이것도 자 태조가 지난날 신라의 정치가 쇠하고 도적들이 다투 일어나고 백성들은 난리통에 그들의 폭골들이 들판에 널렸다. 그들의 여러분 이런 죽음이 자 전임금이 온갖 혼란을 평전하고 국가 기초를 닦았으나 말년에는 무고한 백성에게 피해를 끼쳤고 국가가 멸망했다. 내가 그 위기를 이어서 새 나라를 창건하였는데 백성들에게 고대의 노역을 시켜서 힘들게 하는 일이 있겠냐. 그래서 어쨌든 백성을 충분히 사랑하자. 그가 여러분 태조 왕건의 애민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혀 읽지 않아도 우리는 자 고려사에서 태조의 정책은 누구나 공부하는 지문이 자 사건이고 그다음 여기 자 대외적으로 남중국 5월 1번과 활발히 교류 이거는 자 후백제 견훤이고 기출 지문이고 자 발해 왕자 대광연이 망명하자 그에게 왕계라는 즉 왕씨의 성을 줬다. 이거는 당연히 고려 왕건이고 그다음 정계 개병 요소 등 관리가 지켜야 될 기본 왕건이고 그다음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켰죠. 수도는 개경이었지만 자 2, 3, 4는 다 고려 얘기잖아요. 이거는 후백제 얘기고 이 지문 갖고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네요. 어쨌든 자 답은 아닌 것은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조선의 과거제도. 자 이런 지문도 여러분 시험이라는 상황 우리가 굉장히 당황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자 과거제도 제가 늘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또는 잘 나오는 게 과거죠. 여러분이 과거를 보러 가는 거나 매한가지다. 그럼 과거에 자 공무원 임용제도 뭐였을까? 그래서 과거 문과는 정규시험 10년시와 특별시험인 각종 별시 별도의 시험들이 있었다. 자 식년시와 특별시가 있었다. 자 문과의 경우 조선을 기르면 재정상의 이유로 합격자가 양산됐다. 그래서 만과나 10,000명을 뽑는. 근데 여러분 이런 지문은 몰라도 됩니다. 자, 이건 속어법으로 넘겨요. 그 다음에 작가는 기수관을 뽑는 시험으로 자,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 전시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쌤이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 너무나 많이 기출된 뭡니까? 자, 문과와 무과는 초시복시 전시가 있지만 자, 작가는 초시복시만 있잖아요. 전시는 없다. 이것만 안다면 답을 맞출 수 있죠. 여러분 이 2번에 무슨 만과까지 몰라도 우리가 문과 작가의 기본 개념 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자 1차 가복 역대 없어졌다. 자 답은 없고요.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자 순서 이것도 여러분 지방직 7급은 자 조선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역대 조선과 함께 역대 자 주요 사건들을 그냥 나열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고려 자 박서 귀주 뭐요 몽고 때 자 배중선이 왕족 승하우 뭡니까 삼별초의 항제 그다음 신기군 신복은 뭐요 별무반 그리고 자 강조의 쿠데타 그래서 결국 거란이 쳐들어오는 이 과정. 여러분 우리가 큰 순서만 본다면 제일 먼저 자 거란 강조 그래서 자 이 과정에서 거란의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여진 숙종 때 자 숙종 예종 때 숙종 때 자 별무반 두는 얘기 그 다음에 자 이거 몽고 때고 그 다음에 몽고하고 싸움 끝나고 마지막 무신들의 마지막 저항이 삼별초 항제 이거는 스토리만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의 기억 이런 것들은 너무 허망하죠. 기출문제에 그냥 가로놓기였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래서 상강해실도 없고 나머지 여러분 뭐 책들은 그냥 해설해서 한 번씩 봐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경제활동.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 고려에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이 좋은 제도와 함께 조창 세금을 걷어서 자 이제 조창
두어서 개경의 조창으로 보내는데 개경의 조창은 좌창과 우창이 있다. 근데 좌창이 뭐하고 우창이 뭐하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꼼꼼하게 안 봐도 돼요. 이게 선학사 기본서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옆날개에 있는 아주 작게 있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몰라도 우리가 속어법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적중했다고 하지 않아요. 자, 고려 때 여러분 양안과 호적 기본이고 그 다음에 철전, 성종 때 건원증보, 그 다음에 또한 숙종 때 은병 또는 활구 같은 게 추조되었잖아요. 물론 여러분 만일 이게 1차 유통 또는 뭐 화폐 유통이 성공했다 그러면 틀리지만 추존했잖아요. 맞는 얘기. 그 다음 고려 말 남부 일부 지방에서 자 문해기법 또는 이양법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나머지 해보고 나면 출제자가 지금 좌창하고 우창의 내용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창은 관리 녹봉을 지출하는 것이고 여기 우창은 왕실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갖고 얼마든지 기본 개념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속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굳이 또 이 문제도 얘기한다면 좌창, 우창 때문에 요것도 난이도 중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워낙 2번, 3번, 4번이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출제자는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따고 뭔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분 이런 걸 찾아서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어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종 여러분 중종 때 반정 3인방이 모두 사망하고 기존의 홍보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파트너를 구했다. 그래서 중종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다? 조광조다. 자, 문제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조광조와 관계돼서 조광조는 뭐였어요? 김여사와 연루된 거고. 자, 여기에 사초 문제, 이거 무어사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실수만 안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해설할 필요도 없는 문제네요. 자, 13번. 자, 조선욱이 보기의 주장. 자, 재물은 샘과 같다, 우물과 같다. 우물 퍼쓰지 않으면 결국은 썩고 마르듯이 적당한 소비가 있어야 된다. 자, 누구? 박제가의 책 북학의.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판계수로 유영원, 과구로. 이거는 성호 2. 그 다음에 흐문심서는 정약용의 저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그걸 몰라도 그냥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사료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조선의 정치 기구죠. 자, 궁중의 서적과 문서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했고 경연, 당연히 홍문관이죠. 그러면 홍문관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럼 여러분, 홍문관은 우리가 외교문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사초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여러분 되게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옥당, 이것도 여러분 예전에 7급 이 보기 속에 들어갔던 거고요. 자, 사관원, 사헌부관학교, 홍문관 3사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런 직을 뭐라고 했다? 청료직. 맑고 정확하고 중요한 자리. 이게 청료직.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었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네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독립운동. 자, 이상설이 건업회 조직했고, 또한 대한광복군 정부. 이거는 난이도 이것도 하의 문제죠. 뭡니까? 연해주. 그래서 연해주를 물어보는 우리 공무원 학생분들의 수준을 너무 낮춰봤네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비석을 세우게 된 직접적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요. 자, 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겠다. 바로 흥선대군의 척합이었고 이 척합의를 세우게 된 계기는 병인양요. 그리고 전국에 세우게 된 것은 뭐였습니까? 신미양요. 그래서 병인작, 신미리. 병인양요 때 만드는 계가 됐고 신미양요 때 전국에 세웠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병인양요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미양요를 알고 있느냐 미국하고 관련성. 그 답변에서 2번이었잖아요. 그러면 운요 사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고 그 다음에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한 것도 강화도 조약이고 그리고 90군데들이 반해세 운동 90군데들이 여러분 일으켰던 사건은 이모군란이고 그래서 척합의하고 관련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고 특히 병인양요 때 이 비를 만드는 계가 됐고 신미양요 때 전국에 세우게 됐으니까 신미양요 관련 2번을 끄집어내시면 되는 거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지리서 순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아방 강력공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언제 때 인물이에요? 자, 정조 때, 그리고 순조 때까지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 다음, 동공 여기승남은 너무나 중요한 조선 전기 인문 지리세 완성본 성종 때고, 신참팔도 지리지는 세종 물어볼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국 지리지는 여러분이 국사 공부하실 때 역사 인식 파트에 나올 때는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 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즉, 최초의 역사 지리서 광해군 때. 그것만 아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자, 지역적인 연도 2년 차이, 몇 달 차이도 아니고 그냥 큰 틀 하에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광해군, 그리고 19세기 초 순조 때 정약용이 자 박해 시절에 만들었던 아방 강력공 순서 맞힐 수 있는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보기에 제시된 두 정치의 공통점이 뭐냐? 만덕며 철폐, 폐단이 큰 서원을 없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대원군은 또한 뭔가 모든 장정들 군포내라. 이거 뭐였습니까? 동포전 또는 여러분 자 호포제. 자, 소위, 자, 대원군의 서원 철폐와, 그리고 대원군의 호포제 또는 동포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다 뭐예요? 서원 철폐 계기로, 결국은, 자, 문제가 되는 서원들 없애게 됨으로써, 결국은, 자, 이런 세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백성에 대한 양반들의 통제도 막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더더구나 이거는 모든 남자들 군포내면서 국가 재정은 안정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자 국가의 재정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서원철폐와 호포제를 농민들 봉기할 이유가 없고 유생들 지지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신문제도가 폐지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문제도가 폐지되는 직접적 계기 아니죠? 그러면 신문제도가 언제 폐지돼요?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 신문제도가 없어지는 거고 바로 그때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결과 그 내용 중에 신문제 폐지와 관계된 내용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신문제도가 폐지되는 직접적 계기는 그때 있었던 동학운동의 개혁안 중에 일부가 자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냥 하나하나 풀어도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19번 자 가나 조약 체결사에 일어난 사건. 자 물어보는 문제 또 사건 순서인데 두루뭉실하게 물어봤네요. 자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한 통감부 지도 자 1907년 자 바로 한일 신협약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에게 넘긴다. 바로 뭐예요? 1910년 자 우리가 한일 강제병합조약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 시기에 들어갈 사건으로 가장 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중에 우리가 바로 자 메가다의 화폐 정리 언제였어요? 1905년 얘기잖아요. 메가다의 화폐 개혁. 그래서 설령 여러분 실수했어도 자 뭐냐면 이거를 1907년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이 혹시나 1905년 을사늑약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1905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 제일 먼저 메가다의 화폐개혁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그해 7월에 8월에 9월에 자 특히 9월에 자 포츠머스 조약 이후 바로 그해 말에 을사늑약이니 을사늑약으로 실수해도 이 문제가 답이 나오는 거네요. 그 전 사건이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을사늑약 아니었고 이거는 1907년 한일 신협약 내용이었죠. 그래서 얼마든지 풀 수 있었고요. 자 사립학교령은 1908년 사실 연도 몰라도 여러분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셔야겠죠.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이고 그 다음 한국군대 해산은 1907년 특히 이거 1907년 이게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 맺고 자 좀 있다가 자 뭐였습니까? 자 이제 군대 해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만 기억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20번 현대사 관련 문제 너무 아쉽네요. 자 1950년 3대 정통령 부통령 선거에 평화통일과 혁신노선을 강조했던 자 조봉암이죠. 조봉암. 자 그 다음에 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전체 유효표의 30%의 돌풍을 차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부통령 선거에서 자 이쪽 자유당의 이기붕이 되지 못하고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로 누르고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향후 자 50년 3대 정통령 부통령 선거 이후에 1950년부터 1960년 자유당은 뭐였어요? 진보당 세력을 누르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생각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가로놓기 좀 아쉬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자 시험이라는 것은 늘 당황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좀 조금 암기가 좀
뜸했던 분들, 좀 국사를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분들은 이런 시험에서는 좀 당황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너무 철저하게 공부한 분들은 또 너무 쉬워서 당황했던 시험이죠. 결국은 변별력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나와도 문제지만 너무 쉽게 나오면 또 자, 기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또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결국은 작은 실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쨌든 내년까지 여러분 취급에서는 이제 한국사가 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년부터 2021년부터는 한국사가 한국사 검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까지의 시험은 이런 패턴이 유지될 것 같은데, 올해는 여러분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내년은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엽적이지 않다. 너무 지엽적인 공부하지 마시고, 자, 7급분들은 경제학, 헌법,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과목에 더 초점을 많이 주시고 한국사는 늘 기본 개념과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 이론을 제대로 보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자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자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은 미리 축하드릴게요. 자 여러분 합격의 정상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